네, 우선 목차는 리버스 싱킹, 시간의 ABC 분류, KJ법, 포스트잇 기술, 세븐일레븐 방식, 다이애믹 마인드맵, 도어 인더 페이스, 입소문, 셀프 마케팅, 아로마 테라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회생활 중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비법들을 도구에 비유하여 한 곳에 모아둔 도구 상자입니다. 도구가 있으면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도구만 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며 도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노력으로도 그 효율을 훨씬 높게 만들고 작은 힘을 몇 배로 만드는 지렛대 같은 이 도구들을 여러분의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며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 활용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10개의 도구 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싱킹은 역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은이 나카지마 다카시가 만든 말입니다. 실수를 했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태도를 바꿔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군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리버스 싱킹을 하면 언제나 최상의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톰의 원작자인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는 밤늦도록 오렌지색 조명 아래에 앉아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밝은 태양빛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고는 놀랐다고 합니다. 사자를 새하얗게 그린 것이죠. 그가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하자 문득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여 정글의 왕 레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ABC 분류.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빨강, 약간 중요한 용건은 파랑,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은 초록으로 나누어 수첩에 정리해야 합니다. 수첩에 빨간색 글씨만 잔뜩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3가지 색을 잘 분배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 ABC 분석이 있는데요. A는 현상 유지, B는 자신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 C는 포기해도 좋은 일에 따라 중요도를 3개로 나누어 시간 관리를 하면 일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KJ법이란 1967년 문화인류학자인 가와기다 지로에 의해 제창된 발상법입니다. 이 발상법의 기본은 카드 작성에 있는데요. 일단 카드를 한 장씩 늘어놓고 이 카드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여 새로운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분류되는 카드가 아이디어의 구조를 이룹니다. KJ법은 새로운 주제를 좀 더 심화하거나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생각할 경우에 유용하여 기획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기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스트잇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2번째는 간편합니다. 자료를 읽을 때 중요한 사항을 표시해서 붙여두면 일일이 옮겨 적지 않아도 간단하게 원고나 강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나중에 편집하기 쉽습니다. 포스트잇을 사용해 책에서 옮겨 적은 메모를 앞에서 설명드린 KJ법으로 정리하면 집필한 책 내용을 구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곧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는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방식. 상식이란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어느 사이엔가 조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답습되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식을 보란듯이 깨고 변함없이 잘 되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 세븐일레븐의 회장 스즈키 도시우미입니다. 그가 생각한 상식 파괴 도구의 대표적인 예가 히야시추카 일본식 냉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더위가 한창인 8월에 냉면이 가장 많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식을 생각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해서 8월이 되면 실증을 내므로 판매량은 줄어듭니다. 스즈키는 이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다른 업체보다 한 발 앞서 여름철 신상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세븐일레븐 방식을 이용한다면 더욱 유연한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애믹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예 아니오의 선택에 응용한 방법이 다이애믹 마인드맵입니다. 중앙에 주제를 적고 오른쪽은 예, 왼쪽은 아니오를 적습니다. 그리고 예의 방향으로 떠오르는 항목을 적어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반대로 아니오 쪽도 몇 개의 가지를 그려봅니다. 그 다음은 마인드맵과 동일하게 예 아니오라는 대답에서 각각 떠오르는 내용을 생각하는 대로 적어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방향으로만 가지가 빽빽해지고 아니오 방향으로는 썰렁하다고 느껴지면 고민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뇌는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도어 인 더 페이스.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심리 작전으로 거절을 당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쉽게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하고 거절을 당하면 원래 하려던 타당성 있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부탁을 거절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심리를 이용한 언어의 도구상자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섭을 할 때는 가격을 깎고 또 깎아서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생기는 윈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소문이란 가장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상품 정보 1위는 입소문을 통해 들어온 정보라고 합니다. 입소문은 입소문을 내는 사람에게 정보를 흘리면 됩니다. 이 때문에 인맥이나 모임 등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교묘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한 가전업체는 처음부터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대상으로 정보를 흘려봐야 그 정보는 절대 퍼지지 않으므로 딸, 어머니, 이웃 아주머니, 남편 순으로 정보 전파 효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영업술의 성공 열쇠는 자신이 정보를 흘릴 중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프 마케팅. 자신의 특성을 냉정하게 직시한 다음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원하는 곳에 자신을 파는 기법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를 알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상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도구가 포피 분석입니다. 포피 분석을 통해 자신이 익혀야 할 능력과 목표, 즉 자신이 목표로 하는 업종, 일, 회사 등이 명확해집니다. 상품 가치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근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특기가 될 수 있으며 시장 가치란 자신을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셀프 마케팅은 객관적으로 계산하려고 해야 하며 목표가 정해지면 자신의 상품 가치에 무엇을 더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후각은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감각입니다. 후각은 대뇌신 피지를 경유하지 않고 해마와 편도체라는 신체 기능을 관할하는 기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 후각은 자율신경과 내분비계에 곧바로 적용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무실에 아로마 테라피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총 10개의 도구 상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과 상황에 잘 맞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나를 프로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